치아가 갓 올라올 때는 외벽이 말랑말랑한 진흙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보호막을 씌워줘야 충치가 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36개월일 때부터 꾸준히 관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충치로 고생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치아 공부에 진심인 치과의사 찐원장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하거나 어떻게 하면 아이가 건강하고 예쁜 치아를 가질 수 있는지 고민이 참 많으시죠. 치약 농도부터 불소 치료, 또 교정 시기와 사랑니 발치까지 신경 쓰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치과의사만 알고 있는 아이의 치아 관리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시기별로 정리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 보시면 아이의 치아 관리가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던 분들도 어떤 시점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치아가 새로 나오는 시기마다 유의해야 할 점들, 교정이나 보철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도 말씀드릴 테니 만약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시거나 앞으로 아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가장 첫 단계인 만 6개월 이후입니다. 아이가 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전니가 생기는데요. 아직은 치약 농도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때 치약 속 불소 함유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아가 갓 올라올 때는 외벽이 말랑말랑한 진흙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불소로 단단하게 보호막을 씌워줘야 충치가 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불소가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간혹 아이가 치약을 삼키면 안 좋지 않을까요? 하고 묻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양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성인처럼 치약을 많이 짜서 쓰는 게 아니라 쌀알 만큼 소량만 사용해서 양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만 36개월입니다. 아이가 서너 살이 되면 유치가 대부분 나오고 음식도 점점 다양하게 먹기 시작하는데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그리고 당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는 건 좋지만 동시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충치가 쉽게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양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반드시 3개월 간격으로 치과에 가셔서 불소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 만 36개월일까요? 불소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이 불소를 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보통 이 능력이 생기는 나이대가 만 36개월이기 때문에 보통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만 36개월이 안 됐는데도 잘 뱉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치과에서 불소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럼 뱉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전에는 왜 불소 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치과에서 하는 불소 치료에 사용되는 불소는 농도가 2만 ppm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제가 치약에 사용하는 불소의 농도가 1000ppm이라고 말씀드렸죠. 1000ppm인 경우에는 소량은 삼켜도 전혀 무방하지만 불소가 2만 ppm 정도로 올라갔을 때는 삼켰을 때 속이 좀 불편해지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뱉을 수 있어야지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아이가 36개월일 때부터 꾸준히 불소 관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충치로 고생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 6세 정도가 되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할 텐데요. 특히 첫 번째 영구치인 6세 구치가 올라올 때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치료는 바로 실란트 치료입니다. 실란트 치료를 받게 되면 오랫동안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 실란트 치료가 무엇일까요? 실란트 치료는 쉽게 말해서 이 치아의 작은 홈들을 치과용 코팅제로 메꾸는 작업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누수가 심한 지붕을 미리 방수 처리하듯이 치아에도 미리 덮어줘서 세균이 파고들 틈을 없애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6살이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기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양치 습관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 실란트가 되어 있으면 충치 위험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란트 치료는 처음 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아이가 충치로 고생하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더라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치료 두 가지 불소 치료와 실란트 치료는 다양한 충치 예방법 중에서 실제로 효능이 학술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입증된 치료들입니다. 이제 만 7세 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아이의 키가 훌쩍 크듯이 치아도 새로 나면서 원래 있던 치아들과 바꾸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앞니 영구치가 나온다는 건데요. 이 앞니 영구치가 나오는 만 7세 전후에는 아이의 치아 교정이 필요한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빨라 보일 수도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간단한 교정 장치를 쓰면 나중에 크고 나서 복잡한 교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이 치아에 문제가 있는데 밀어놨다가 나중에 교정을 하게 되면 교정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더 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괜히 저거 치과에서 소화 교정하게 유도해서 수익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꼭 교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때는 교정이 나중에라도 혹시 필요한지 여부를 꼭 판단받아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어른이 돼서 더 큰 비용을 들게 되니 후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화 교정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어린 시기의 교정이라는 것은 마치 정원에서 나무 가지를 다듬는 일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갓 자란 나뭇가지를 적절히 구부려주면 자라면서 더 예쁜 형태로 뻗어나가겠죠. 하지만 이미 굵게 자란 나무는 자르거나 바꾸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치아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아가 예쁘게 자리를 잡는 것은 아이들이 밝고 환하게 웃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게 잘 웃는 아이들이 성격도 밝게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치아가 예쁘지 않아서 밝게 웃지 못하거나 입을 가리고 웃는 아이들은 성격이 조금 소심해지거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니 이 시기에 교정을 바로 하지 않으셔도 되니 교정 검진만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만 13세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연구치가 다 나와 있는데요. 만약 이 시기에 이갈이 습관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뭘 챙겨줘야 될까요? 바로 턱관절 질환 치료입니다. 이갈이가 있는 아이들이라면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나 자세 문제 등으로 인해서 턱에 긴장이 쌓여서 이갈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를 방치하면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턱 근육을 편하게 풀어주는 보톡스 치료나 스플린트 장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갈이를 방치하게 되면 어릴 때부터 치아가 마모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치아가 빨리 망가질 수 있으며 또 턱관절도 빨리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실 세내에서 턱관절 보톡스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에 밤을 새우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다 보니 공부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를 꽉 무는 바람에 턱이 딱딱 소리가 나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미리 적절한 조치를 받았더라면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도 잘 몰랐고 저희 부모님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갈이가 있다면 꼭 치과에 오셔서 교합과 턱관절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만 17세입니다. 만 17세 전후가 되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사랑니입니다. 사랑니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잇몸 아래 사랑니가 숨어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사랑니가 곱게 잘 나오면 다행이지만 대개는 이렇게 삐뚤게 누워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옆치아까지 손상시키거나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극심한 치통을 발생시키는데요. 사랑니는 그냥 두면 알아서 자리 잡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무섭기 때문에 단순히 밀어놔야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 기간이나 수능 전과 같은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사랑니가 방해를 하게 되면 집중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니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4개가 있다 보니 회복하는 시점과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고3 수능 전에 사랑니 때문에 잇몸이 퉁퉁 부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공부에도 집중하기 어렵고 발치를 하더라도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뽑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고3이 돼서 아플까봐 오지 마시고 미리 검진을 받아보시고 발치가 필요한지 여부만이라도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꼭 권유해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우리 아이의 시기별 치아 관리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6개월 전후에는 1000ppm 이상의 불쏘치약을 꼭 사용하기, 만 36개월 전후에는 치과에 방문해서 3개월마다 불쏘 관리를 시작하기, 만 3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뱉을 수 있다면 불쏘 관리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만 6세에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실란트 치료를 해주기, 만 7세 전후에 앞니 영구치가 자라나는 시점에는 꼭 교정 진단 받기, 만 13세에 영구치가 다 나고 난 다음에는 이갈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갈이가 있다면 이 턱관절 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만 17세 전후에는 사랑니 상태를 꼭 점검해서 발치가 필요한지 판단받기,
이렇게 시기별로 제가 치아 관리 포인트를 잘 정리해드렸으니 지금 이 화면 캡처해주세요. 이 시기별 치아 관리 포인트 잘 지켜주시고 하루에 3번 양치를 꼬박꼬박 잘 해주시는 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자라면서 치아로 부모님 속 썩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내 아이가 불필요한 통증을 겪지 않고 건강한 치아로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심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치아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지는 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치과에 오신 부모님들이 저희 상담실에 들어오시면 아이의 치아 관리뿐만 아니라 아이의 진로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것처럼 제가 한국과학영재학교 카이스트, 서울대 치대를 졸업했다 보니까 아이 교육에 진심이신 부모님들은 슬쩍 그런 부분을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 치과 단골 고객인 분들한테만 제가 특별히 드리는 서비스였는데 유튜브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의 작은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한 아이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 오셔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고 갑자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어달라거나 하시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아이 치아 관리 습관 3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치아와 공부에 진심인 치과의사 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